안녕하세요. 네, 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왜 벗어? 여기 오늘은요, 용신론에서 중화론을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글자죠, 중자가. 그런데 이걸 발을중이라 그러죠. 가운데가 가장 중심이니까 바른 거겠죠. 그런데 들어맞는 것을 부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합하면 딱 들어맞다.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글자가 각골문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같은가요? 태극기가 바람에 그 글자거든요. 요것이 애울위자니까 영토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깃대의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아무데나 꼽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의 가장 중심에, 원시 부족일 때는 광장의 중심에 달아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종 땡땡땡 치면 그냥 일손이라든지 뭐 하든가 다 놓고 그냥 쫙 모이는데요. 이게 가장 중심지라고요. 이런 곳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제를 지내는 곳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중앙청에 지금 태극기가 휘날리는 것이 그 중자예요. 우리 공부하신 분이 야, 나 중용을 배우고 저 중자를 알았더니 이 내 이름자 중자가 이거 함부로 쓰는 자가 아니네, 이것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이름자에 함부로 쓸 수 있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따 중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래서 우리가 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할 때 고전에서 해석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그냥 해석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 화라고 하는 이 글자를 한번 보자고요. 화목하다, 화합한다든지 화목하든지, 그래서 화목할 화자라고 합니다. 벼화자에다가 도학이 입구입니다. 그러면 이 벼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대표하는 겁니다. 곡식을 대표하는 거니까 재물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저희들 을목의 입장이죠. 그럼 자 보자고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보통 과실을 뜻해요. 그럼 을목은 곡식입니다. 그래서 벼와 자가 들어가는 이것은 초목이니까 을목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건과류나 과실이 주인공입니까? 곡식이 주인공입니까? 곡식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우주의 주인공 그러는 거예요. 꽃이 피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곡식이나 열매나 과일이 열리려면 꽃이 피어야 돼요. 그러면 꽃이 있으려면 꼭 벌나비가 같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의를 할 때 벼를 심어서 제대로 익어가지고 수확해가지고 식구들이 먹으면 바로 화목한 모습이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자해는 곡식을 심어서 이렇게 곡식적으로 자해를 하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벼화자를요. 벼화자는 저희 벼나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죠. 나무목인데 요렇게 된 게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게 뭐예요? 요게 벼이삭입니다. 벼이삭이 처음 나올 때는, 벼이삭이 처음 나올 때가 이 숫자입니다. 이게 이에 넷째인데 입김입니다. 이게 말할 때 입김 나오는 모습인데 벼대에서 입김 나오는 것처럼 벼이삭이 쏙 하고 터져 나오는, 이게 빼어난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름자에 많이 쓰는 이게 빼어날 숫자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일 처음에 나올 때는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 향해요. 그럼 하늘 향해 두 팔 벌리 나무들 같이, 그것처럼 하늘을 향해요. 이게 지 잘났다고.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익어가요. 그러면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요, 아래로. 그러면 익을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 익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기면 어디를 보는 거 하니 고향 땅을 쳐다봐요. 자기가 태어난 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이것은 이거만 익을수록 자기 근본을 돌아볼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인의의 신을 돌아볼 줄 안다고요. 말하자면 본성이라 그러는데 본성을 한말로 얘기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덕을 나타낼 줄 알려고 하면은 어디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예, 자기 근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일 삼성 오신 한원이 이런 말도 있고요. 이랬을 때 자기의 근본을 돌아볼 줄 아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학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할까요? 저희 교실에서 지금 무슨 공부하고 있어요? 명리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근본을 돌아볼 줄 아는 빠른 공부가 사주 명리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주학이라고 하고 명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명리 공부가 오행 공부하는 거죠. 그럼 오행 이전에 음양 공부라고요. 그 음양 가지고는 이게 어려우니까 이제 오행으로 해요. 그래서 오행으로 풀어보는 건데, 음양이 쉽습니까? 오행이 쉽습니까? 오행이 쉽죠. 조금 구체적이라서. 그러면 이거 오행은 잘 하시는 것처럼 목화토금수잖아요. 그럼 자연이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오행을 알으면 자연을 안다는 얘기요? 그러면 자연을 알면은 자연하고 똑같은 요렇게 생긴 요 성격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저희 인의예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꿈만 이렇게 나쁜 말만 들으면 속에서부터 왁 하고 올라오는 이 송곳 같은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요? 어디서 나올까요? 화에서 나오는 거죠. 아이, 그 뭐 어렵대요? 불꽃처럼 일어나는 이 마음은. 그러면 이 화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불이 잘 붙어요? 목이 있을 때. 야, 목이 적당하게 있고 화도 강하면은 이놈에게 불꽃처럼 일어나네? 그러면 아하, 내 사주에서 이 화의 기운이 병정화나 사호화나 아니면 이게 화국이 돼가지고 사음의 화국이라든지 인호술 화국이 이렇게 돼서 이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게 되면 이걸 조절할 줄 아는 힘도 생기겠죠? 네.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건강에서 지금 현재 뭐가 가장 문제가 되는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하, 그러면 내 건강에서 화가 너무 많으니까 수가 부족한 게, 화의 문제는 지금 당장 생기면 그대로 죽어버리니까 가장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럼 수의 문제가 천천히 지속되겠네.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소변 문제가 이게 생기는 거구나. 몸이 자꾸 붓는 것도 이 문제구나. 자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건강도 알아요. 그러면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알면 너를 알아요? 몰라요? 너 중에서 누구를? 아이, 나한테 항상 내가 불만을 품고 있는 내 짝꿍이 왜 저런 건가 하고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내 아들내미 고집 센 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 고집 센 그 신금이 둘씩이나 있어가지고 신해요. 임수가 옆에 있어. 야, 그러면 그 머리 대단한데 왜 이거를 자꾸 간섭하느냐고요. 그러면 남편 성격 알고 아들 성격 알면은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바뀌어져요. 이거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정말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 손자 할아버지가 옛날 옛적에 뭐라 그랬는고 하니, 지피지기면 뭐라 그랬죠? 백전백승이 아니에요. 저희들 이상하게요. 이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꼭 백전백승이래요. 이게 백전불태예요. 이게 위태할태거든요. 저를 알고 나기, 저를 알고 나기,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움에 임해도 위태롭지가 않다. 여기서 이제 결론 나왔네요. 사주 명리 공부하면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으니까 상대방 인과관계를 할 때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이겨요. 이게 명리학 공부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이요, 제 이름자가 이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름자 들어가니까 저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봤네?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곡식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본인이 선택한 호 중에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화목할 모자 들어가는 이 글자도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고요. 그러시잖아요. 아니 정말이요. 그렇게 돼요. 이 글자 에너지를 저보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이 이름자를 불러줬으면은 재물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요. 이게 중국에서 엔드의 뜻이 있대요. 그러면 유 앤드 아이네요. 너와 나를 알아요. 이게 중화론입니다. 그러니까 중화가 됐다는 것은 어디 하나도 치우치지 않고 딱 들어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 이제 말하자면 중화론에 사는데 꽃이 꽃다우면은 이것이 화합니다. 이 꽃이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본성을 그대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자기 본성을 그대로 나타낸 요거 자체가 화라는 얘기예요. 지금 가을입니다. 그럼 가을답습니까? 네. 태양은 더운 게 아니라 따끈따끈하다 그러죠. 따끈따끈해야 무엇이고요? 곡식이나 과일이 익어요. 조속으로는 어때요? 서늘해요. 이제 단풍이 들어가요. 물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들기 시작하면서 곡식이 풍성해져요. 그럼 가을이라는 본성을 가장 잘 나타냈죠? 요것이 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참 아침에 등을 반짝반짝하고 못하는 강이라도 이렇게 경청을 해주셔요. 이 모습이 뭐예요? 이 모습이 화예요. 연인끼리 아니면 노부부가 손을 잡고 단풍길을 걸어가. 그럼 그 모습 어때요? 보기가 좋죠? 그 모습이 화입니다. 밀레의 그 만종에서 저녁 노을에 부부가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뭐예요? 화예요. 그러니까 화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시간에 예를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 음악으로서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표현을 음악이라 그랬지 이걸 악이라고요. 예악 사어 소수할 때 그 악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수많은 관현악단 악기들, 그 단원들, 합창 단원들 나 잘났네 하고 두드러집니까? 아니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나를 절제할 때 조화로움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화합되는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음이 조화를 이뤄서 화음이거든요. 그럼 지금과 같은 음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화 중에서 가장 지극한 것이 음악입니다. 그것처럼 이 화가 자연에서는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아까 볕대에서 그 이삭이 나올 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안 날까요? 아니 터져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날까요? 소리 납니다. 땅에서 싹이 올라올 때 소리 난다 그러더라고요. 만물이 약동한다 그러잖아요. 뛸 약자예요. 움직일 동자예요. 자연에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저희 참 좋죠. 조화를 이루어라. 이런 것이 전부 다 화다. 화는 참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중화론 할 때 중과 화는 어떻게 되느냐, 판서역에부터 먼저 하고 나서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쉬세요. 예. 한문 공부도 한번 해보자고요. 재밌습니다. 다시 휘노애락, 기쁠리, 성넬로, 슬프레, 즐거울락. 네 가지 감정이죠. 휘노애락이 미발됐어. 안일미자. 이게 필발자인데 발현되지 않았어. 그러면 이 네 가지 감정이요, 아직까지 발동을 안 했어. 그러면 청정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중이라 말하고. 그럼 중이 작은 건가요, 큰가요? 뇌물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어. 들어와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 나 흔들리지 않아.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중이. 그런데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희노애락이 딱 발동이 되었어. 근데 발동이 되었는데도 모두 절도에 딱 들어맞아.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저 흐트러짐이 없이 절도에 그대로 딱 맞는 것을 화라고 말한다. 중과 화는 굉장히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라 그랬어요.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서 도에 통달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중은 체고 화는 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체화용이라고요. 이게 본체고 이건 쓰임새라는 얘기거든. 그랬을 때 이 중과 화를 이루면은 치중하면, 다 같이 치중화. 이 중과 화를 딱 이루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늘과 땅이 자리 위자니까, 위치 위자니까 자기 자리에서 안정이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요. 만물이 제대로 자랄 수가 있어요. 만물이 길러진다. 중화를 이루려면은 천지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라야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중용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중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천지는, 천은 천간이에요. 지는 지지예요. 천간과 지지가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이나 약신이나 병신이 조화로움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그 중화론을 사서인 중용에 갖다 맞추면은 그 얘기나 이 얘기나 결국은 마찬가지라 그거예요. 그러면 저희 중화론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주는 중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어디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희노애락 지미발을 위지중요, 발익의 중조를 위지환이, 중야자는 천하지 대번야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치중하면 천지위원하며 만물유건이니라. 아직 발동하지 않은 것을 이에 중이라 이르고, 발동되었으나 모두 절도에 딱 들어맞는 것을 화라 이르니,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도에 통달한 것이 된다. 중과 화를 이루면 천지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며 만물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 중용에서 그대로 말을 따와가지고 명리에서 중화론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라고 하는 이것이 한 발로 얘기하면 다 같이 오행이 좋아. 용신, 약신, 병신,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저희 중화됐다고 한다. 공부하다 보면은요, 중용이나 명리나 다른 게 아니 하나예요. 학문은 하나로 통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갈라진 게 아니에요. 장명하실 때도 그래요. 이 명리 공부할 때도 명리만 쫙 공부한다 그래서 명리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책을 쭉 섭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권하는 게, 이 명리를 잘 보시려면은요, 사서 정도는 필독이거든요. 제가 강력하게 권하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것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사서만 필요한 게 아니죠. 아니, 인문학 전체가 다 필요해요. 그런 것이, 저희 명리 공부는 큰 공부 중에서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일부분만 공부해서는 그 부분만 알아요. 그 전체를 다 아울러야 돼요.
네.